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여성생활 예다 언니 박윤아 원장입니다. 오늘 또 역시 특집 시리즈 양한방의 만남 권예리 원장님과 폐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폐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자세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폐경과 관련된 억울한 체중 증가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은 폐경기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권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희도 폐경기 즈음하여 이제 각종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건강 보조식품, 그리고 또 하나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호르몬 대체요법들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한의사들은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요? 라는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무작정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 만나보다가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아주 좋아진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호르몬 대체요법은 사실 저보다는 이제 박 원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호르몬 대체요법은 말 그대로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같은 성분을 약으로 먹는 거다. 그러면 불편한 증상, 질환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세요. 가장 많이 병원에서 쉽게 이제 처방하는 약들, 흔히 이제 상품명으로 리비알이라는 제품과 안젤린이라는 제품을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처방하게 되는데요. 리비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여성 호르몬 제제는 아니에요. 티볼론이라는 그냥 그 성분은 사실 호르몬은 아니지만 이게 섭취를 했을 때, 약물이 대사됐을 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으로 대사가 되면서 각각이 우리 몸에 필요한 부족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안젤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제제의 호르몬 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두려움, 뭔가 다른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암도 발생을 한다는데 대한 이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가장 1차적으로 좀 더 편하게 쉽게 처방해드리는 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예전에 화병을 크게 호소하시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네, 화병, 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못 주무시고 못 드시고 증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치료하면서 좀 욕심이 생겨서 꼭 낫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욕심을 냈었는데 한 2달 정도 치료를 했었는데 조금은 좋아지셨어요.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안색부터 다른 분이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치료를 잘 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하면서 여쭤봤는데 지금 호르몬 대체요법 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분이 만족하시는 걸 보면서 이 요법이라는 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이 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세간의 우려들이 있는데 만약에 환자분에 맞추어 잘 쓸 수 있을 때는 이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 더 저는 이제 조금 더 열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호르몬 대체요법을 적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크다 싶은 환자분들이나 증상군이 혹시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고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등 이렇게 화학적인 요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폐경이 되신 분,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경이 되신 분이라든지 40대 초반에 너무 이른 나이에 조기 폐경이 되신 분들, 그리고 신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항아리형 체형을 갖고 있는 비만분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영양이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런 불충분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우울증 같은 걸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생각보다 빨리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이분은
굉장히 하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위험군이거나 이런 어떤 증상군이 있거나 그럴까요? 당연히 있죠. 호르몬 대체요법을 했을 때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족력이라든지 질환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 호르몬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혈전, 호르몬 제제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혈전의 가능성,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 또 한 가지는 자궁근종, 자궁근종이 악성 질환은 아니지만 양성 질환이지만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작은 근종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투여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이 폐경기에 근접한 분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 조금 더 다각화된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잘 사용을 했을 때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고 환자분들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저 역시 이 말씀들을 잘 살려서 치료하는 데 도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폐경기와 관련돼서 한의원에서 권 원장님이 하시는 호르몬 치료, 그다음에 제가 하는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